자, 개각한다고 한덕수 유임한다네요. 어이가 저기 없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 패배 후에 사임한다고 그랬는데. 아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바지 총리였는데 지금 네. 송장 총리라고 하죠. 그렇죠. 좀비 총리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한덕수 외에 총리 시킬 만한 사람이 일단 없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국무총리는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탈탈 통과될 털릴 만한 사람을 가능성이 있죠.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덕수 계속 붙박이인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황당하네. 한입 갖고 내가 봤을 땐 들어가야 되네. 윤석열보다 임기가 길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대통령 대행을 해야 되거든요. 야, 이 사람은 관운이 있네. 저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운이 관운이 있는 있어. 것 같아요. 진짜로. 황교안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명패도 파야죠. 대통령 대행. 황교안처럼. 참. 근데 지금 이제 하마평 오르고 그러니까 하마평이 아니라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장관들이 대략 이런 정도예요. 이 과학기정보통신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뭐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상민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간단히 말하면요. 망한 정권인데 웬만한 관종 또라이가 아니고는 장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어쨌건 간에 청문회 때 털리거든요. 그렇죠. 임명되는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 때 털려. 비리, 위장개입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무슨 뭐 부모 찬스 엄청 많잖아. 그렇죠. 세금 탈루, 탈세 엄청 걸려서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을 데려다 쓰면 보통 그런 게 지금은 안 통한다고 보는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을 하면 청문회 때 야당이 봐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고 이제 갖다 쓰는데 문제는 이게 있어. 저쪽이 108명이잖아요. 근데 뭐 국회의원 겸직 장관이 한 서너 명 나오면은 그 장관들이 다 국회 출석을 못 해요. 표결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력이 없다는 또 맹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여가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전에 유엔에서 윤 정부에게 여가부 장관 지찰 말고 임명을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 건데 왜 니네가 신경 쓰냐 이렇게 무시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가부를 없애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개각 때 아무도 후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가부를 없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상민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늦었다. 이태원 참사 때 물러났으면 지금쯤 잊혀져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책임 묻기도 힘들어. 이상민 구하는 거나 임성근 구하는 게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용. 추미애 의원이랑 붙어서 낙선했던 그 이용이 무슨 동계 스포츠 무슨 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로 들어왔다가 하남에 꽂혔는데 추미애 의원한테 진 거예요. 관외 투표함이 까이면서 역전당해서 진 그렇죠. 거예요. 그 이용이 지금 장미란 전 역도 선수 하고 있는 그 차관 자리로 들어간다가 이제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지점이죠. 이용은 윤석열의 호위무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저 욕 먹었던 것도 이용이에요. 그때 저기 있잖아요. 장례식. 그때 누구 돌아가셨을 때 저 윤석열이 가는데 저 상복 안 챙겨왔다고 욕 먹었던. 저 마스크 쓰고 저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용입니다. 이용. 그래서 이용이가 대통령실의 전령사처럼 돼가지고 의원총회를 하면 3선이고 4선이고 5선이고 이용이 발언하는 것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용이가 추미애 의원한테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차관으로 보내겠다. 이유는 장관으로 보내기에는 레벨이 낮거든요. 리스크도 크고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관 안 빠져? 이용 거기 들어가? 일자리 챙겨주기 아니겠습니까?
이현모 전 비서관도 다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이렇게 총선 후에 바로 이렇게 챙기는 것은 사실은 역대 정권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진 뻔뻔하네.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전혀 안 뻔뻔한 보는 정권입니다. 아니 그리고 본인이 지금 21% 정권이 지금 이럴 때입니까? 아유 참 진짜. 아, 그러니까 나는 한편에 이해를 한다니까요.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막 돌려막기 하다 보니 이따가 그 석유 이야기에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감당이 안 되면 내려오는 게 맞다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있어. 여러분들 그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이제 최혜병 특검 재의결할 때 저쪽 이탈표가 사실상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마지막으로 55명이 55명이 국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챙겨준다는 보도가 나와요. 국힘 낙선자들 공공기관장 보훈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놀 수는 없잖아. 이 얘기를 윤석열이 공공연하게 했죠.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갖다가 관저 같은 데로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국회의원보다요. 공공기관장이나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개꿀이죠, 진짜. 국회의원들이 한 달 월급은 1,000만 원이 안 될 걸요. 그리고 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막 당비로 막 100만 원씩 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막 지역 행사도 다 좀 이렇게 기부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 좀 어려운 직업입니다. 근데 힘들고. 웬만한 공공기관장들 연봉 뭐 2억, 2억 3억 3억 하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기관장 감사의 공석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연내 임기 만료 및 공석 기관장 65석, 상임 감사 21석인데 저게 개꿀이야. 상임 감사.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무슨 안이 나왔냐면 기관장은 전문가를 시키고 이사장을 만들자. 정치인 내려본 낙하산 자리 만들겠다 이거예요. 또 자리 만들겠다. 공공기관에 이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치인을 내려보내겠다인데 윤석열이 난 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대선 때 뭐라 그랬냐면요. 낙하산 인사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대 정권에 어마어마한 낙하산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후보 때부터 입만 열면은 그냥 거짓말이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에 지고 지지율이 지금 21%가 이제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눈치 안 보고 다 하겠다라는 거죠. 뭐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킨다고? 뭐 전 그건 안 할 겁니다. 너무 똑같아. 그런데 너무 똑같아.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 이거예요. 공기업 감사 꽃방석 검찰 수사관들 또 꿰찼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리는 어떤 맥락으로 보이냐면 공공기관의 감사나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거 국회의원들이 낙선자들이 이제 노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건데 상당수는 검찰 출신들로 내이 꽂아가지고 웬만한 데는 검사 또는 수사관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쫓아갔다.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석유 게이트랑 연관이 돼 있다. 있죠. 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이 정권에 실제로 청문회를 하는 자리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있잖아요. 총선 때 구인난을 겪었거든요.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 보면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상 공천대회를 보니까 양천에 황희 의원이랑 붙었던 그 구자룡이라고 있어. 여러분들 한번 보면요. 저게 집권여당의 후보라고? 연설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득템한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미 그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흐름이 있었냐면 선거 나가면 어차피 신상이 까이잖아요. 청문회만큼. 그렇죠. 그래서 검사나 이런 출신 애들이 대부분 다 소리 소문 없이 그런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하다못해 서울시장만 해도 내가 임명하는 자리가 몇 자리인데 대통령이면요. 아까 말한 공석 뭐 이런 거 숫자를 보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무려 2만 자리예요. 2만 자리.
그리고 숫자가 아니, 자리가 없으면 또 만들면 되는 게 어찌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출마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도 또 낙하산으로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을 바로 빼서 이렇게 하면 사실 지역 기반을 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역위원장으로 오고 총선을 했으면 다음번에 출마를 하려면 지역에서 그래도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지역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데 이렇게 윤석열처럼 사람을 뽑아다가 이렇게 꽂아주면은 나중에 이제 기반이 점점점 무너져요. 당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압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직은 쌩쌩하게 살아 있고요. 그렇죠. 총 지방선거로 가면 또 그쪽은 지역이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 확실하고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도어 스태핑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민변이 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이나 감사를 그 민변 사람들로 내리꽂았으면 어떤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낙하산 없다고 해놓고 다 낙하산이야. 전문성 하나도 없고요. 이복현이가 금융수사 해봤다고 금융감독원장 가는 이놈의 정권입니다. 사람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뜻은 국민적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권의 고립되는 끝이 거예요. 보이는 네. 거죠. 자, 일자리 챙겨주기 급급합니다. 망해 먹기 전에 몇 달이라도 월급 받자 이런 거죠. 뭐.